손 씻기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비누로 자주 손을 씻고 비누가 없다면 알코올 손 세정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은 비말 감염으로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내보내는 침방울 등이 눈, 코, 입으로 들어가면서 전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병문안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병문안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도 정해진 시간만 면회를 허용하고 최소한의 방문만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는 국무총리 임석하에 그 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그리고 17개 시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등의 차관급 공무원 그리고 부단체장 등이 모여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금일 중수본회의에서는 23번까지 확진자가 발생한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진자 대부분이 방역망 체계 내에서 발견되거나 발생해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고, 다행히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16번 확진자를 포함해서 확진자 모두의 의학적인 상태가 안정적인 편이며, 첫 번째 퇴원 확진자가 어제 나왔고, 앞으로도 완치되어 건강한 상태로 더 많이 퇴원할 것이라는 전망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접촉자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자, 즉 2월 4일 17시부터 2월 5일 19시까지 진행된 특별 입국 절차는 중국발 항공 여객 130편 총 9,657명에 대하여 실시되었고,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제 연락처를 확인하여 현재까지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천공항 검역소의 경우에는 검역소가 선별진료소, 격리시설, 진단검사 3종의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로 옮겨져 진료와 임시격리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까지 한꺼번에 진행되어 철저하게 의심 환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민들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다수의 교민이 우리 국민들께 감사 편지를 작성하여 방문 앞에 붙여놓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성원에 대한 감사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례에 따라서 역학조사관들의 숫자나 규모를 조금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 굉장히 긴 상대적으로 좀 긴 경우도 그런 사례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인원 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달리할 정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저희 그 질본에서 파견되는 그 신속 대응팀, 즉각 대응팀과 또 그리고 지자체의 인력들이 같이 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당사자들의 기억에 의존하는 경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용카드 기록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관련 기록들을 아울러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섣불리 내보내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의 혼선, 또 자칫 지역사회 내에서의 그 차별이나 그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저희들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학조사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그 파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최단시간 내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방역 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소 이것이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확진 환자가 확인된 이후
뭐 당일 저녁 밤 이렇게까지 저희가 못 박아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 생산 능력을 감안을 했을 때 또 생산 물량 거의 1,000만 개 정도를 하루에 생산하는 그 이 정도의 물량에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그 실제 소비 현장에서 그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생산이나 그 생산 그 단계보다는 사실은 유통에서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유통에 대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유통 단계인 도매를 담당하시는 그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신고의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정부로서 취할 수 있는 물가안정법 제6조라는 것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를 통해서 실제 생산 단계 그리고 유통 단계에서 비정상적인 그 물류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을 하기 위한 예비적인 조치로서 신고를 통해서 물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비정상적인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면 그 형사벌과 또 행정벌 두 가지가 동시에 병과가 가능하고 뭐 형량도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과태료도 또 별도로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만큼의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비축부는 그 특히 검역 현장이나 의료 현장에서 이런 만약에 유통상의 문제로 인해서 필요하다면 비축한 물자 중에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라는 지시였고, 그러한 방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에 임하고 계신 모든 의료인들과 의료기관 종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감염 예방 업무에 충실하고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이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애쓰시는 그 의료진들 그리고 방역을 담당하는 그 우리 이 종사자들이 여러 가지로 피곤이 좀 누적되고 해서 염려가 됩니다. 이분들에게도 좀 따뜻한 격려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